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현재 이제 SBS 주식에 궁금할 때 좀 전문가로 출연을 하고 있고, 많은 이제 이 고객분들을 위해서 투자에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투자 업계에 좀 계속 있었는데요. 어제 안내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은 좀 처음입니다.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제가 좀 서툰 면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정말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떻게든 좀 많은 정보를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좀 어려운지 좀 알게 되었는데, 어떻게든 이 수익을 내어드리려는 게 좀 제 목표니까요. 많이 좀 봐주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아까 추가하는 매매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자산운용사 경험도 있고 자문사 경험도 해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에는 이 밸류적인 측면이죠. 이 밸류에이션 부문에서 이 뛰어난 기업이 결국에는 이 산업과 기업 모멘텀 이슈가 좀 적용되었을 때 결국 이 수급이 받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수급과 함께 충분히 좀 반영이 된다는 거였는데요. 아마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도 100%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. 그 흐름을 좀 따라가기에도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기업들의 현재 주가 위치를 계속 좀 언급을 드리죠. 산업, 기업 측면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. 많이 좀 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제가 이 기업 NDR을 다녀오면서 계속 좀 얘기를 드리는데, 사실 기업이 이러한 NDR을 한다는 건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이러한 NDR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이 모멘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.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도 좀 일정이 좀 잡혀 있어요. 그래서 방송 끝나고 가는 기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,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정식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종목 브리핑은 제가 끝나고 따로 이제 카톡방에서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보시면 0.78, 다우는 0.78, 나스닥은 0.52, S&P는 0.7% 등등 해서 다행히 좀 옵션 만기일이 좀 잘 마무리되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는 최근 좀 상승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물량하고 그리고 이 AMAT라고 좀 반도체 공정장비 회사가 있거든요, 미국에. 근데 이제 걔들이 부진한 실적과 이 가이던스 좀 발표로 그에 따른 이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반도체 지수는 좀 마이너스 0.21%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보시면 어제 시장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면서 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, 이에 따른 이 경기 둔화 이 우려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하락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보면 이번에 이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점 8이었는데 이게 22년 6월 이후로 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시장 예상치는 원래 이 53.4인데 이것보다 좀 훨씬 낮은 수치죠. 이게 50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오면은 좀 경기 둔화를 본격적으로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후에는 이 옵션 만기 수급과 미국과 EU의 협상 가속화 소식 기대감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었죠.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잘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섹터 이슈가 있는데, 저는 이 양자 컴퓨터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. 보면은 퀀텀 컴퓨팅이 양자 광자 칩 파운드리 완공 소식으로 39%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. 그 뒤에 아이온 큐나 리게팅 컴퓨터 등등 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국내 양자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기술주 중에서는 이 테슬라가 약한 이 6월 이 로보택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콜옵션 매수로 좀 2%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 지분 투자한 이 데이터 센터 기업인 이 코어 위브도 22%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얘기들이 이 AI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. 이 최근 AI 산업이 다시 한번 좀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이 과거에 뭐 딥시크 충격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이 딥시크 충격으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, 그리고 이후에 이 미국 관세로 좀 계속 좀 하락 추세를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미국 관세 갈등 영향으로 뭐 마이너스 30%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실 진짜 트럼프를 찾아가서 좀 욕 한 바가지 던져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미국까지는 좀 찾아갈 수가 없어서 좀 참았습니다. 그래도 워낙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들이 워낙 이제 앞으로 산업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, 이 AI에 대한 이 시장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AI 산업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이 엔비디아의 이 GPU가 사실 AI 산업은 이 엔비디아의 GPU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좀 정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요. AI가 학습할 때 이 GPU가 이 연산 처리와 이 모델 학습에 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카톡방 브리핑에서 좀 얘기를 계속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. 중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, 이번에 이 사우디와 이 계약을 통해서 1.8만 개 이상의 이 AI 칩을 이번에 좀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와도 매년 이 50만 개의 AI 칩을 좀 수출하기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. 이게 이 금액으로만 따져도 최소 20조가 넘는 이 금액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원래는 뭐 미국과 중국이 좀 이러한 이 GPU 매입을 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, 이번에 걸프 지역이 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 글로벌 AI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현재 좀 거론이 되면서 AI 시장에 대한 이 확대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전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좀 논란이 되었던 이 순이익률이죠. EPS, 이게 주당 순이익인데 이게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 폭이 조금 둔화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원래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이 엔비디아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되었는데,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제가 앞서 좀 얘기 드렸듯이 현재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.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죠. 바로 이 딥시크 충격에 대한 이슈입니다. 딥시크의 이 R2가 이 5월 중에 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AI 장비에 투자하시는 분들, 특히 이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. 예상보다 이 AI에 대한 비용이 좀 적게 든다면 그만큼 이 산업 규모도 줄어들고 이 전체적인 이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좀 떨어지기 때문이죠. 물론 이 소프트웨어 쪽은 좀 제외이긴 합니다. 이건 이제 국내 HBM 장비 업체에게도 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전에 STI 얘기 드렸죠. 만약 투자를 하셨다면 꼭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딥시크가 이 R1이 좀 출시가 되고 나서 이 많은 이 AI 모델 개발사들이 불과 이 수십억 원으로 이 모델을 좀 완성을 했다고 말합니다. 이게 진짜 AI 비용이 진짜로 저는 적게 드냐라고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좀 사실 현실과 좀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.
예를 들어서 이 딥시크가 이 81억 원의 이 AI 모델을 좀 개발했다라고 좀 주장을 했는데, 이것만 보면 이 AI 개발이 굉장히 좀 저렴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실제로 보면은 이 최종 학습에만 좀 들어간 비용이고요. 실제로는 뭐 데이터 비용, 데이터 수집 비용, 뭐 정제, 라벨링, 뭐 유지 보수를 뭐 미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모델을 좀 상용화하려면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, 그리고 보안 유지, 그리고 이 모델 최적화 같은 이 부수적인 비용이 계속 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. 글로벌 빅테크들이 매년 이 수조 원을 이 AI 연구 개발에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.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모델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죠. 현재 이 딥시크에서도 이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결론적으로 이 AI 개발은 정말 비용이 적게 드는가? 아니라는 겁니다. 딥시크가 이 81억 원의 이 AI 모델을 좀 개발했다는 건 극히 일부의 비용이고, 실제로는 이 수백억 원, 이 수천억 원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우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. 5월 중에 이 R2가 출시한다고는 했지만, 그 충격은 분명히 R1 때와는, R1이 출시 때와는 사뭇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정말 이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, 혹여나 이 조정 구간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 확실히 좀 공부하시면서 이 투자에 대한 이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AI 시장이 잘 가는 건 알겠고, 이제 AI 연계에서 이제 어떤 산업들,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까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드웨어나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 이외에도 전 그 중에서는 이 하드웨어 쪽은 뭐 반도체나 뭐 칩셋이 있고요.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, 그리고 뭐 전력 설비 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, 그 중에서는 뭐 의료 및 헬스케어 AI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. 이러한 부분 산업들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거 외에 이 연계에서 좀 나가는 산업이죠. 이 로봇이나 이 자율주행도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애들도 결국 이 산업적으로 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심을 보는 건 이제 전력 설비입니다. 전력 설비는 이 데이터 센터 증설, 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좀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, 이 노후화된 이 전력 인프라와 이 송전망 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공급이 지금 이게 수요보다 더 적다고 해요. 그래서 결국 공급이 더 늘어나면 결국 이 매출 또한 이 관련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, 이 전력 부족 현상이 계속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 증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엔비디아가 이 지분 투자한 이 코어웨이브의 이 상승 모멘텀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이 클라우드 이 서비스 확장이나 이 AI 연산 처리 증가, 그리고 이 5G 이 통신 인프라 확대로 전 세계적으로 좀 보시면 이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연간 한 12.5% 정도 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결국에 이 막대한 이 전력을 이 소모하고, 결국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이 핵심 인프라로 좀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보고 있는 기업이 뭐냐? 바로 이 전력 기업들은 HD, 이 현대일렉트릭이나 이 일진전기, 그리고 이 대원전선 정도인데요. 각각 이 전력기기나 뭐 송전 변압기, 뭐 전력기자재, 뭐 산업용 전선 등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보시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세 기업 모두 제가 계속 5년 평균 PER 이 미만인 기업들을 많이 가져오잖아요. 다 일단 평균 PER 이 미만입니다. 그리고 한 기업마다 좀 설명을 드리면,
일단 HD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시장 이 확장과 뭐 미국 변압기 공장 이 증설을 통해서 25년 이 매출액이 좀 확대가 될 걸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일진전기는 미국향 이 고마진 변압기 수주와 이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서 현재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대형 변압기 수주와 이 신공장 이 증설로 생산 능력 측면에서 좀 확대가 되면서 2025년 이 매출이 좀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.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대원전선도 이 글로벌 전력 이 수요 증가와 그에 맞춰서 이 초고압 이 송전망과 그리고 이 초고압 이 진료 전선의 이 케이블 수주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세 기업 모두 이 실적 추이가 계속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원래 키움증권 HDS를 좀 가져와서 좀 상세하게 좀 차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점검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증권사 HDS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먼저 이 HD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좀 상승 초입 구간을 나타내고 있죠.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하게 좀 보는 부분인데 이 일목균형표 이 기준선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. 초록색 부분이 이 하단에 있다가 이 주가가 그걸 뚫고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조정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근차근 좀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. 보면 이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어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도 굉장히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대원전선이죠. 대원전선 또한 보시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. 뭐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두 기업과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제서야 좀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정책 이슈가 좀 부각을 받고 있죠. 그 신재생과 이 원전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정책적인 이슈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특히 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두산에너빌리티나 이 BHI 같은 기업들에게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 고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기업 한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이 G2파워입니다. 이 G2파워는 이 스마트 그리드랑 이 전력 설비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G2파워는 이 한국 이 수력치 원자력과 이 신한울 이 3, 4호기 이 고압 차단 기반 이 공급 계약을 현재 좀 체결을 하면서 원전 이 전력 설비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전이 부각되고 결국 이 원전에서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도달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G2파워가 좀 순환매 되면서 좀 수급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G2파워 또한 좀 가져와 봤고요. 이후 이 SMR 이 분야까지 이 소형 원전 분야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 전부 PER이 평균 이하를 좀 맴돌고 있는데 기업가 이 산업 모멘텀 매우 좀 긍정적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은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전에 이 이수페타시스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아직까지 좀 모멘텀 그대로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목표가까지 좀 제시를 드리면서 저평가 받는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얘기 드리고 당장 좀 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수익이
좀 났었죠. 물론 이 중간중간, 결국 이 차트적인 면에서 이 저항선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, 제가 이전에 얘기를 드렸듯이, 이러한 부분들, 결국 밸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, 타점이 나왔을 때 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최근에 이 AI 소프트웨어나 로봇, 의류 로봇이 많이 좀 올라와 주었죠. 제가 고영이나 이 WSI 좀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들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추가적으로 제가 좀 한 기업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SPG를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얘가 좀 좋은 기업인 게, 일단 정밀 제어용 이 모터 및 감속기 부품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조 기업인데, 국내 유일하게 이 유성이나 이 SH, SR 감속기를 좀 양산하는 기업입니다. 특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, 이 협동 로봇과, 그리고 이 삼성전자, 이 보행 보조 로봇, 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하나, 이 방산 로봇도 좀 납품을 하고 있어서, 이러한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해외 매출 비중이 이 77%로 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기업 모멘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얘기했던 이 SPG의 이 PER인데요. PER은 지금 이걸로 보면 잘 모르시죠? 제가 계산해 보니까 44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 평균 PER은 이 41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평균값에 좀 지금 평균 가격이 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적자 기업도 많고 흑자를 보더라도 PR이 100이 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SPG가 이 로봇 쪽에서만 이 매출이 나는 건 아닌데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유성과 SH, SR 감속기를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이 양산 가능한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. 기술도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가격은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이 로보나 로보티즈가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.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SPG는 그에 따른 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나중에 이 로보나 로보티즈가 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오늘까지 준비한 부분은 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첫 방송인 만큼 최대한 좀 어떤 기업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많은 부분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긴장이 되다 보니까 말도 좀 절고 처음에 좀 막 나갔다 오기도 했죠. 그러면서 좀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분석한 이 자료만큼은 진짜 진심으로 좀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에 좀 산업과 기업 모멘텀 계속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. 더 좋은 기업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